네, 저 사회학과의 백승욱이라고 하고요. 제가 뭐 비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비대위 식객인데 저도 오늘 여기 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90년대 말 이후에 이렇게 학교의 사안을 위해서 단과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 한꺼번에 모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교수님들도 투표를 하고 투표한 교수님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학교도 놀라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시작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맨 처음 목표는 무엇이냐? 그건 이제 원천 무효를 하고 처음부터 재논의를 하자. 당연히 학교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건 무조건 일단 해보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 처음엔 안 될 것 같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교수님들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학생들은 관심이 없고 본부는 너무나 강하고 항상 그랬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달라졌고 그래서 약간씩 이제 자신을 얻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쭉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 그림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를 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분노를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요즘에 이제 모멸감 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난 5년간 교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원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모멸감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종살이 국가에 살고 있다. 좀 더 나은 종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살게 만들어 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은 그렇게 갈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온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어떤 변화들을 이제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은 뭐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안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5년 동안 탑다운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는가? 나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시비를 계속 걸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봤던 5년간의 구조조정표 전체를 보시려면 어딜 들어가서 보시면 되냐면 인터넷에서 전국기획처장 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2013년 6월에 김재훈이라는 인간이 거기에서 구조조정, 그러니까 자기가 5년간 중앙대 구조조정을 얼마나 멋있게 했고 앞으로 중앙대를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엑센추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면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회사 직원이 만든 게 교수가 만든 것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쉽게 수용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업에 있으면 기업에서는 그래도 뭐 임원은 이 일반 직장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일을 더 잘할 거라는 일반적 기대가 있는데 학교라는 구조는 좀 다릅니다. 학교는 보직자가 더 연구를 잘해서라거나 더 교육을 잘해서 보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은 뭐냐면 보직자들이 만든 안이 교수님들이 만든 안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꼭 믿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것을 계속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돌파구가 못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 같고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매일매일이 하도 버라이어티 하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이 힘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서는 겪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 시간에 대학 교육은 뭐냐 전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대답은 아닌데요. 대학 교육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대학 교육의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게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고 너는 저리 가도 너는 장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대학생이 된다라는 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사실은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대체 가능한 인간이었는데 저는 아까 굉장히 놀랐거든요. 옛날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보직 교수들이 앉아 계시는데 겁도 없이 저렇게 나가라고 이건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인데 참 이상한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교수보다 학생을 더 무서워합니다. 교수들은. 처음에는 교수들이 강단에 섰을 때는 학생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 되게 두려워하고 사실은 대학교는 학생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오늘 아침에 그 교수 비대위에서 뭐 참 그 화기애애한 그런 메시지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중앙대 여러분들께라고 하는 저는 좀 그런 자랑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활력이 뭔가를 알면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자꾸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학교에 아까 오신 분들이 만든 안도 아니에요. 그 안에 대해서 본인들도 신뢰가 있는 분들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안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을 자기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교수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전까지는 덜 문제인데 이번에 안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바뀌면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지난 5년은 너는 연구업적 더 내. 그럼 그래 뭐 연구업적 더 내지. 이거 하고 앞으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뭐 해야 되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는 굉장히 그림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나는 그냥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야. 바뀔 수 있는 사람이야 하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빤하다는 생각이고 교수님들이 자신감이 있으면 좋은 교육이 나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거기까지. 교수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바와 확인하고 싶은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질문 동향을 살펴봤을 때 저 한 가지 좀 의아하다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학교 본부에게 질문이나 항의를 해야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교육부 지원을 못 받아서 뭐 등록금이 오르게 되면 뭐 우리가 뭐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사실 등록금을 걷어가는 건 교수님들이 아니라 학교 본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학교 본부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학생들은 대학에서 허락된 시간이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대학교가 왜 이런 상황에 왔고 이 사이에서 학교 본부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가 학교 본부에 기권할 수 있는 얘기가 뭐 흡연구역, 흡연부스 설치해달라, 뭐 축제 때 뭐 무대 설치해달라.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우리 등록금 중에서 혹은 학교를 운영하는 그 전체 운영비의 등록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중앙일보 대학평가자료 나왔는데 중앙대학교는 대학 운영비 중에서 등록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에요. 그 반면에 대학 운영 그 비용 중에서 재단 전입금이라고 재단이 내는 돈의 비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다음에 학내 언론분들 이 부분은 오프 더 레코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앙대학교 그 공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확인해 본 거에 따르면 그 재단이 전입한 금액 중에서도 학교를 운영하는 돈의 비율보다 건물을 짓는 데 쓰는 자산 전입금이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되게 궁금한데 그 자산 전입금으로 짓고 있는 건물은 저 이제 두산건설에서 짓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등록금이 오르고 등록금을 내는 만큼 교육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재단이잖아요. 그럼 기업재단이 재단 전입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그 재단 전입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학 본부한테 학생들이 물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등록금 가지고도 정신없는 학생사회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까지 규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왜 우리 학교에 자산전입금이 많냐?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원래 2010년, 9년 구조조정 처음 추진할 때 학교에서 냈던 선별 조건이 신캠퍼스였어요. 그러니까 신캠퍼스를 만들 거니까 그럼 일단 본분교 통합해서 안성에 있는 학우들이 서울로 막 올라왔거든요. 옛날부터 지금처럼 공간 문제가 심했던 게 아니에요. 구조조정의 사전 전제 조건으로서 신캠퍼스를 만든다고 했고 그 신캠퍼스 다시 애들 뿌리기 전에 일단 서울에 모으자라고 해서 공간 문제가 심화되니까 다시 야 공간 문제 심하니까 빨리 건물 짓자가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신캠퍼스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책임 묻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들하고 학생사회하고 분명히 이해관계가 충돌을 합니다. 저도 가끔 제 학점에 불만이 많을 때가 있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교수사회와 학생사회가 같이 학교 본부에 항의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적어도 뭐 재단전입금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등록금 같은 문제, 그리고 신캠퍼스 같은 어떤 학교의 중요한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 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재단전입금 혹은 뭐 신캠퍼스 문제 혹은 아까 뭐 학부제 이런 정말 그 대학 사회 어떤 특유의 그런 것들을 학생 사회에서 정보를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중앙대학교하고 서울캠퍼스 18,000 학우들이 모여서 학생총회 하잖아요. 학생총회 한 다음에 중앙대학교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세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총학생 회칙 모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학생총회 의결 결과를 총학생 회장이 총장에게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그 외에 이사회 과정, 이사회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저희들의 의사를 푸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어떤 대학이라는 곳의 어떤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학생사회가 정보를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좀 교수님 사님들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대학의 본질, 그리고 책임 소재, 어떤 그 폐쇄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요약해서 아까 이제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학생사회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우분들의 발언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교수 비대위는 만들어졌고 아까 전에 학생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말할 창구나 아니면 그 다른 채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4월이 지나면 이 사회로 인해서 구조조정안이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아직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들이 말할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학생회 측이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빠른 대응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만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부터 제안을 해오고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표자들도 다 같이 힘을 써주고 있는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학생 공대위가 발족될 것 같습니다. 교수 비대위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창구가 없어서 불만이나 답답한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학생들의 비대위 페이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대표자들이 만나서 한번 단위를 꾸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만큼 여러 단위를 모으는 게 먼저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자들만 구성할 수는 없고 그리고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모든 학생들이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마 내일쯤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어렵게 자리하신 만큼 우리 교수님들께 질문이 있거나 혹시 제안하고 싶으신 바가 있나요? 저 한마디만 예. 해도 될까요? 만약에 교수 비대위와 그리고 학생 공대위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물론 같은 의견이고 그리고 학생 자치와 같은 문제는 학생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공대위 측과 그리고 교수 비대위 측이 함께 갈 수 있는 논의 방안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특정 학과에만 제가 절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어서 혹시 오해를 살까 하여 이번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사회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저기 모자 쓰신 학우분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